첫 번째 여기 있는 부분만 이렇게 줄을 쳐놓고 나서 이번에 이거 테마는 뭐냐면 미분을 배우고 있는데 미분이라면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단 말이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는 것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미분값이 양수야 그러면 증가한다. 미분값이 음수야 그러면 감소한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서 그래프 해석은 증가 감소를 물어보지 않고 얘를 물어봅니다. 얘는 무엇입니까?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물어봅니다. 이거야. 실제 숨은 의미는 이거였어. 자,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이걸 위볼,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거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해. 즉, 이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식이야. 이거야. 자, 보여줄게요. A보다 B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로축을 이렇게 딱 자르고 이쯤에 A가 있고 요쯤에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쯤에 A가 있고 요쯤에 B가 있습니다. 했을 때 A보다는 B가 더 오른쪽에 있죠. 자,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우리는 첫 시간 때, 미분 첫 시간 때 배웠어요. 그 녀석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경사입니다. 근데 위로 볼록인 녀석은 A에 대해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노란색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얘기할게. 증가라서 더 서열 정리가 된 게 아니야. 위로 볼록이라서 보라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야.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A, B 자르더라도 보라색이 더 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F'B라고 한다는 것은 노란색보다 밑에 있습니다. F'A라는 것은 노란색보다 더 위를 나타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보다 크다라는 것은 위로 볼록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이 테마야. 내가 이번에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책에서 등장하는 내용과 문제집에서 등장하는 건 내용과 다르게 예를 들자면 자이스토리 정도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할게. 이거 근데 스스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자, 이거 두 번째부터 가볼게. 노란색 한번 볼까? 이 점과 이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보다 평균 변화율이라 불리는 F'A가 얘는 항상 노란색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B에 대해서의 F'B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는 얘가 1등, 2등, 3등 순서를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아래로 볼록일 때는. 따라서 얘에 대해서의 직설적인 해석은 뭐냐? 아래로 볼록을 찾아달라고 그런 이유를 찾으시면 돼. 답은 2번이죠? 그냥 바로 보는 거지. 문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보라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좀 더 심층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 지난번 노트 필기 때 내가 해줬던 거 있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방식 중에 과정 중에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나뭇잎. 이거 기억났으면 좋겠다. 계속 강조할게. 이거 보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할게. 이 지점을 A라 잡고요. 요 지점을 B라고 잡을게. 요 지점을 F의 A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값을 F의 B라고 잡도록 할게. 자, 우리는 A와 B의 가운데 있는 값 중점이죠. 2분의 A 더하기 B를 집어넣은 결과물이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FA와 FB의 딱 가운데 지점 여기 보여요? 오케이?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 F의 A와 F의 B의 가운데 지점. 누가 더 커요? 노란색이 더 크죠? 그럼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주황색이 더 크죠? 아래로 볼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필수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이번 테마는 무엇이다? 증가 감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목성, 볼록성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위로 볼록일 때는 위로 볼록이면 B-A와 F에 대한 B-FA보다 F'A이고
그다음에 f 프라임 b라는 것이고, 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그다음에 f의 a랑 f의 b의 나누기 2보다 크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둘이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a보다 b가 더 크고요. 여기. 그러니까 얘라고 물어보는 경우와 얘라고 물어보는 경우를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서도 그려보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였어 하나. 나머지 4개는 그냥 딱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노트 정리도 해줘. 눈으로만 보면 안 돼. 써야 돼. 기록해서 노트에서 정리해줘. 자, 다음 테마 한번 가볼게. 그 다음에 풀이하는 시간을 주고요. 풀 수 있는 시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안 되는 것들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몇 가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장은 뭐가 나와있냐?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각 계산이야. 이것도 개념적으로 되게 유명한 녀석이니까 한번 볼게. 5번이에요. 5번. 네, 5번, 6번, 7번인데 너네 이거 변신하는 거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으쌰. 우선은 교재 제일 처음에 미분계수를 보면 이렇게 생긴 도형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얘를 출발할 수 있는 녀석 A, 요걸 도착하는 움직이는 좌표 X라고 잡으면 요 X와 A 사이를 직선으로 그으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 M이란 X-A분의 F의 X, FA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변수랑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변수와 여기에 있는 변수가 한 몸이라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잖아. 이 좌표를 넣었으니까 이런 함수값이 나왔던 거지. 더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X에 대한 증가량을 X-A를 H라고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만약에 이게 H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네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된다면 얘도 H분의 F의 A 더하기 H, FA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즉 여기가 네모이면 여기는 네모인 거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만 알고 있더라는 얘기지. 이것만 알고 있다는 얘기야. 만약 여기다 리미트를 붙일 거야. 자, F'A라고 한다는 것은 리미트 X가 A일 때 별표 마이너스 세모분의 F에 대한 별표 마이너스 F 세모라고 한다면 요 목적지는 이제부터 세모라고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이 꼴을 만족시켜야 돼.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은 변수이면서 이거를 극한으로서 정해냈을 때, 즉 여기가 짜부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기하학적인 기울기는 이쯤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미분계수라는 것을 그림상으로 보면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겸사겸사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줄어든다는 것은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0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분모랑 분자가 0분의 0꼴이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야. 0분의 0꼴. 그러니까 니네들이 판단하실 적에 흥분해가지고 틀리지 말고요. 지금 위아래만 비교하지 말고 미분계수일 땐 그리고 이거 0으로 가고 있냐? 그리고 얘 또한도 0으로 가고 있냐? 이걸 좀 판단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고3 애들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 말고 이제 두 번째 배우는 애들한테 있어서는 항상 강조하는 문제가 8번 문제예요. 이게 이제 옛날 5년 전쯤에 수능 특강에서 처음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내신 문제로 이제 자주자주 이용을 하더라고. 8번 문제 디귿번을 한번 볼까요?
8번에서의 디귿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리미트 x는 a로 가고 있어. 위아래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f'a와 항상 같은 것만 골라주세요 라고 하죠. 즉 묻는다. 디귿번은 f'a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0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좀 줄 쳐주시고 디귿번은 분모가 0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미분계수가 성립을 하려면 위아래 변수는 똑같아야 되는 것이며 더불어서 음꼴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항상 선생님 강조해요. 특히 내신용에서는 정말 이거 계속 언급을 합니다. 내신용에서는. 수능 때는 이런 치졸한 것들은 잘 언급이 안 되는데 내신에서는 언급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이 정도 이슈로서 딱 끝낼게. 위아래 같아야 되는 것이므로 흥분만 하지 말고 0분의 올 것까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다음 테마로 이제 넘어갈 거야. 이제 9번. 얘는 뭐 너무 유명한 녀석이죠? 내가 니네들이랑 수업할 적에 9번도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거 좀 알아두면 좋아 라고 해서 우리가 내기했던 적이 있었어. 기억나요? 그때 초콜릿 사주려다가 내가 아이스크림으로 삥 뜯긴 적? 오케이? 이제 그 오일러식인데 얘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서 봤을 때 얘랑 얘를 보지 말고 이 뒤에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몇 차식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 대략적으로. 이게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그거보다 차수가 하나가 적은 1차식이에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해보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테마가 첫 번째는 x랑 y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죠? 0을 넣어주죠. 두 번째는 도함수의 식을 이용해서 이제 요 녀석을 이제 바꿔치기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이 개념이잖아. 맞아요? 리미트 얼마를? y를 0으로 해서 y분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바꿔주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 있는 식을 요 줄 쳐준 녀석으로 바꿔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가는 것이다. 뭐 그 정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책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니까. 근데 꼭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 내가 넣어본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고요. 뒤에 것들은 그림을 좀 잘 그려서 표현해주면 어떨까요? 유형 16번은 그림 잘 그리면 좋겠다. 우선 요거까지만 잠깐만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줄게. 유형 15번은 x랑 y에다 0을 넣고 도함수식 만들어서 갈아 껴 넣는다 라는 내용을 까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서도 또 상기시키려고 선생님이 넣은 거다.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넣었어. 이건 그냥 까먹지만 마라. 풀이 과정이 다 뻔하디 뻔뻔디니까. 수투가 그래. 진짜로 평소 공부량이 꾸준한 애들이 점수가 정말 잘 나와. 그거는 매년 그래. 매년. 선생님이. 유형 16번은 그림 잘 그리라는 의미로 한 것이고 그 말로만 설명할게. 야,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뭐도 된다는 얘기지? 연속도 된다는 얘기지. 오늘 워크북 내용들 중에서 그래프 기하학적으로서 지금 세 문제가 똑같은 걸 니네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도형이 다리가 잘려 있어. 도형이 다리가 잘려 있는데 그거를 미분이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매끄럽게 이어주세요. 뭐 그런 내용을 했었지. 그러면은 함수값이 같고 미분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10번과 11번은 좀 난이도를 낮춰서 한번 넣어본 거고요. 자, 이제 내가 두 개 꼭 해줘야 될 거 나왔다. 자, 유형 17번, 그 다음에 유형 18번이야. 특히 유형 18번에 대해서는 이제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도 할 거예요. 자, 유형 17번이다. 오늘 질문 내용들 중에서 다항함수를 A, B, C, D로 잡지 말아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요 내용 때문이야. 12번이거든요. 12번.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 가비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가비엘이. A분의 B는 C분의 D고 2분의 F라면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라는 것이 있으면 등호가 둘 이상이 있으면 는 K로 통일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둘 다 가비엘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위에 것들은 그냥 별로 잘 보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만 그냥 설명만 해줄게. 알아먹기 위해서. 2분의 1은 4분의 2죠. 6분의 3이죠. 그럼 12분의 6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분모들끼리의 합이 분자들끼리의 합도 항상 일정하다. 이게 뭐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비례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뭐 아무튼 그래요. 요거 합은 전체 합도 하는데. 자, 그런데 얘는 지수 파트에서 많이 배웠었어. 우리가 등호가 두 개 있을 때 문자가 다르면 하나로 바꿔서 이제 연립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얘가 그 내용이야. 3차식이라고 안 될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호가 둘 다 있다고 했을 때 요 값을 K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다는 얘기야. 자, K로 잡으면 어떤 현상이냐? 어떠한 3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K가 나옵니다. 1을 넣었을 때도 K가 나옵니다. 0이 아니라 어떤 실수인가 봐. 2를 넣었을 때도 어떤 K가 나와. 똑같은 그 K가 나온다는 것은 즉 fx에서 K를 뺀 식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 gx라고 잡아. 요 연습 좀 잘해줘. 이거 꼭 좀 해줘. 꼭.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도함수 활용 2에서 우리가 이걸 자주자주 쓰게 될 테니까. 그러면 만약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 어떻게 될 것 같아? 0 되겠지. 왜? 마이너스 1이 K가 나니까 K 빼기 K가 0 나오겠지. 1을 넣어도 0 나올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0이잖아. 2를 넣어도 0이지. 방정식에다 어떤 숫자를 넣는데 0이라는 것은 그 숫자를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하지. 근.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인수분해 하려고. 근 찾으려고. 근. 인수분해 만들면 근의 공식 쓰려고. 즉 무슨 말이냐? 나는 그 마이너스 1과 1과 2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기울기 안 쓴 것 뿐이에요. 근데 fx랑 gx랑 최고창 똑같아야 되겠지. k는 상수니까. 아, 인수정리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야. a, b, c, d로 잡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야. 풀리긴 하겠지. 근데 시간 오지게 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f의 x는 x 더하기 1과 x-1과 x-2에 더하기 k라고 식을 잡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문자가 변수가 달랑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야.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가 달랑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삽질할 수 있는 어떤 경우들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야. 여기가. 알겠죠? 네. 유형 17번에 대한 내용은 요거 내용을 필기하고 싶었다. 가비엘이 이거는 뭐 볼 거 없어요. 는 K만 해서 요거만 요약 정리했으면 좋겠어. 요거. 꼭지녀. 세 개가 같은 치역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방정식의 인수분해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해주는 거 하나하나 다 너무 중요한 것들, 다 기본 소양들이야, 이거. 오늘 거는 심화 문제 안 했어.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보고 풀리게끔 할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에. 비 온다더니 비도 안 오네. 자, 이제 마지막 유형하고 영상 끊을게요. 네, 유형 18번이에요. 치환을 이용한다. 자, 15번 문제 하나 보여줄게. 이거 근데 우리가 풀어줄 거거든? 선생님이 3가지 방법으로. 그때 로피탈 정리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반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못 해줬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해줄 수 있어서 할게요.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서만. 고교 과정에 맞춰서만 그냥 해줄게요. 어떻게 해도 돼요? 요거네요. 자, 그럼 여기 지우고. 원래 이거 풀 적에 분모가 0이고 상수 나오면 분자도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0분의 0 고를 때 쓰는 것을 로피탈 정리라고 하죠.
단답형일 때랑 객관식일 때만 쓰시고 서술형일 때 그거 쓰면 절대 안 돼요. 미리 얘기했어요. 시간 절약용으로만 참고로만 하시고 루피탈을 메인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상의 실력이 레벨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루피탈 정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제대로 됐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끔씩 써먹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냥 그렇게만. 그냥 말과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선 보시게 되면 그때 첫 번째 풀이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fx라고 해서 치환형 내용들 중에 요거. 그러면은 이제 f에 대한 2는 3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이 당연히 5니까 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생김새를 보게 되면 fx는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gx를 x라고 한다면 g에 대한 2는 2가 될 거예요. 자, 분모랑 분자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 g에 대한 x에서 g에 대한 2 그리고 f에 대한 x에서 f에 대한 2 이렇게 써. 그리고 나서 동등하게 x 빼기 2 x 빼기 2라고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니네들이 알기 쉽게 리미트 x가 2라고 돼 있는데 a라고 하자. 자, 바꿔. 자, 이렇게 바꿀게요. 이제 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바꿀 거야.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알고 있냐? gx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지. 이건 fx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지. 자,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뭐가 존재한다? 미분계수. 그걸 뭐라고 하지? f 프라임 뭐? 아니야. 그때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안 적혀져 있어. 미분계수는 맞는데 그때 그 값이 뭐야? 그 문자 뭐라고 하지? 알파벳 뭐라고 배웠었지? C라고 하지. C. f 프라임 C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다?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 얘기잖아.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있다는 얘기지. 즉 얘는 X와 A 사이에 어떠한 내용물 뭐가 있어서 G'에 대한 C가 있어서 얘는 당연하게 F'에 대한 C가 있어서 그 C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고? A와 X 사이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근데 골 때리는 건 뭔지 알아? 그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씌워버리는 거야. 그럼 극한을 씌우면 X가 점점 얼마로 가까워지는 거야? A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C가 갈 곳이 있냐?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X의 입장으로 한다면 얘는 X 또한도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A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요것도 X라고 한다면 요것 또한도 A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C가 낑겨버렸으니까. 쌈 싸먹혔으니까. 즉 루피탈에 대한 정리는 평균값의 정리로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이거 필기하는 거 다시 한번 도와줄게. 0분의 0꼴일 때 왼쪽에 있는 식을 gx, g에다 함수값을 넣은 거, fx, f에다 함수값을 넣은 거로 이렇게 가상의 식을 잡아요. 그 다음에 얘랑 당연히 분자만 있었는데 그 노란색 붙여도 등식에 아무 하자가 없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만드세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개념상 접선 파트 뒷부분에 평균값의 정리를 배웠거든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존재해.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X 사이에. 근데 극한은 X를 A로 보내버리니까 C가 갈 곳이 A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다면 얘도 A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로피탈 정리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만. 문제풀이는 우리 지난 시간 때 해줬으니까 저거에 대한 어떤 증명적인 상황들만 한번 내가 만들어 봤어요. 영상 끝!